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이 12조가 대규모 점포 관리자와 관련된 근거 조문이에요. 거기에 1항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나오는 것이고 개설자의 업무가 나오는 것이고 2항은 이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나옵니다. 이 매장이 분양되면은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바뀌면은 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1항, 아까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에요. 관리하고 유지하고 대규모 점포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런 업무이거든요.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도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어떻게 뽑히느냐, 이게 법 규정이 있어요. 즉 매장 면적, 전체 매장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이 누가 직영합니까? 보통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큰 점포가 직영하잖아요. 이런 직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점포들이 모여가지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인 점포가 점포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만 이상 되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장 면적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지 않고 작은 점포들이 모여서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이런 점포들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지정되느냐. 해당 대규모 점포, 여기에 입점해서 영업을 하는 상인, 즉 입점 상인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설립한 법인 또는 상법상 법인, 이러한 법인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때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설립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종전부터 있던 법인도 이런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려면 이런 입점 상인들, 구분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런 입점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입점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분 소유자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면이 중요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입점 상인, 구분 소유자가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지주 상인이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구분 소유자인 동시에 상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법에서는요,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구분 소유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배제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입점 상인, 즉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이면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 지정에 어떤 구분 소유자 지위가 나서는 게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 지위는 여기에는 구분 소유자는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 상인이 구분 소유자 지위도 가질 뿐이지 어찌되었든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뽑는 데 있어가지고 구분 소유권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2017년 10월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되어가지고 제12조의 3이 신설됩니다. 그전에는 이런 관리비 관련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상 판례상으로만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명문 규정화했습니다. 명문 규정화하면서 종전 판례처럼 입점 상인 말고 구분 소유자 등등을 이렇게 넣어두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1항에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대규모 점포 유지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 상인에게 청구 그리고 수령, 이거 징수죠. 청구 수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어요. 이게 입점 상인을 아예 박아버렸습니다. 입점 상인을 아예 명시적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점 상인에게 청구 수령하는 거니까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은 아니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1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한번 대통령령,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가볼게요. 여기에 7조의 3이 관리비 상세 규정인데요. 제3항 보시면 여기는요, 구분 소유자와 입점 상인을 구별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즉, 대규모 점포 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 이게 2개 이상의 점포의 공동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 어떤 시설이 연이어 있는 거예요. 보통 배수관, 오수관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걸 경우에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 상인,
그 오수관이 지나는 점포의 입점 상인이나 그 해당 점포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유토산업발전법에는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 청구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소유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에는 관리비 등 해가지고 이 보수 비용에 있어서는 소유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과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3을 신설할 때 구분 소유자를 누락시킨 게 아니라 빼뜨렸네? 빼먹었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입점 상인에게만 청구 수령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취지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즉 잊어먹지 않았다. 왜냐? 시행령에는 이렇게 소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먹은 게 아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입법자의 의도는 소유자는 뺀 거다. 의도적으로 뺀 것이지 잊어버린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판례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입점 상인에 대해서 관리비의 징수권이 있음을 명문화하면서도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거나 관리비 납부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를 수범자로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규정에 여기 입점 상인만 있지 구분 소유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법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과연 종전 판례는 구분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 입점 상인을 가지고서 구분 소유자는 배제한다는 취지냐? 여기에 대한 법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판례는 2017년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나뉘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되었어요. 판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고 이게 고등법원이긴 하지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2017년 10월 3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관리비 징수 대상을 입점 상인으로 명문 규정한 점. 이건 이제 너무 법문에 따른 해석 그대로 하는 것이죠. 판례가 원래 그래요. 판례가 해석의 여지를 없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아니라 이거는 입점 상인만 둔 것이기 때문에 입점 상인이라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입점 상인만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구분 소유자까지도 같이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보통 판례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령, 아까 시행령이었죠. 이 시행령에서는 입점 상인이 아닌 구분 소유자 등에게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누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로 누락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대규모 점포 관리자 선정이 있어가지고 구분 소유자의 의사는 배제된다. 아까 보셨죠. 여기에서 입점 상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여기에 구분 소유권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는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상인들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를 뽑는 거란 말입니다. 구분 소유자 자체의 의사는 배제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판례 태도에 의할 때 이것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구분 소유자에게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판례의 태도였어요.